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티아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날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제가 인스타그램이 아직 처음이어가지고 스토리 이렇게 저장되는 거 보고 근데 이렇게 저장이 안 돼서 다시 찍었어요. 아니 다시 찍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 주부터 바로 수업 있어가지고 그냥 녹화 한번 하고 있어요. 그동안 많이 배웠던 분도 있고 또 처음 뵙는 분도 있죠. 제가 이제 소개글에 이렇게 적었죠.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이미 바뀐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이미 변해 있는데 어쩌면 코로나19로 우리가 지금 현실을 조금 더 알게 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온라인 클래스라는 걸 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은 오늘 기점으로 오늘이 9월 12일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진행되고 있죠. 유치원 같은 경우는 가는 데도 있고 안 가는 데도 있고 근데 이제 또 자율적으로 지금 상황은 어쩔 수가 없어요. 좀 자율적으로 보내기도 하고 안 보내기도 하고 근데 코로나19 이후로 좀 홈스쿨링이 많아졌다라고 들었어요. 애들을 다 같이 데리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애들은 오히려 정말 우리랑은 정말 다르게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이미 알아가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침부터 계속 이렇게 중학생들은 요즘 한 2시 반, 3시 끝났는데 고등학생은 좀 더 늦게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 클래스로 이렇게 앉아 있으려니까 좀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아이들이 좀 현재 생활을 어려운 친구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지금은 정말로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내 스케줄 관리하지 않으면 진짜 좀 많이 힘들어진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좀 많이 힘들잖아요. 저는 주식 공부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주식 공부는 그냥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막 돈을 벌겠다라는 것도 좋은데요. 그냥 주식을 통해서 그냥 좀 전 세계 흐름을 좀 알게 되니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막 연준이 어떻고 금리가 어쩌고 뭐 그다음에 선물이 어떻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11월 달 트럼프 대선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 아직 유아하고 아직 어린데 우리는 트럼프랑 상관이 없어요 라고 하지만 엄청난 상관이 있어요. 그 지금 시대를 얘기하는 거를 초를 다 붙이거든요. 초예측 시대, 초연결 시대, 초를 거의 다 붙여요. 이미 모든 걸 초자는 뭔가 초월하고 좀 넘어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초를 굉장히 많이 붙이는데 우리가 굉장히 정말 많이 연결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물가가 있고 또 시장 경제가 있고 또 주식이 있는데 거기는 정말 미국이랑 직결되어져 있어요. 왜냐면 우리보다는 미국이 조금 더 그렇고 그리고 기준 통화 자체가 달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연준에서 어떻게 환율을 정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알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세상은 마스크 없이는 나아갈 데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마스크를 쓰나요? 좀 궁금했어요. 근데 하나 온라인에는 마스크가 없어요. 지난 5월에 이제 저는 이 행복한 수학을 시작을 하고 시선 여기도 있듯이 여기도 잘 모르겠어요. 정면 보다가 카메라 보다가 5월에 이제 행복한 수학을 시작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랑 소통하면서 굉장히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어요. 그러다가 잠깐 또 쉬었다가 그리고 지금 잠깐 쉬는 시간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구나. 근데 그냥 좀 생각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다들 어떻게 지낼까 좀 이렇게 코로나 시대 수학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아이들은 훨씬 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엄마들이 책임져야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학교 가면 좀 다르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방학부터 시작해서 좀 걱정이나 두려움, 불안 있으신 분들이 좀 많아지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마음이 내심
좀 빨리 오픈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지난번 사실은 유아를 한번 했는데 또 새로 들어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수학의 기초부터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유아를 하고요. 이번에 이제 다음 주부터 유아가 시작이 되고 10월 그 카페에 한번 공지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인스타랑 10월 달에 첫째 주에 라방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 10월 달부터 초등 수학이 이제 들어가요. 원래는 이제 백화점에서 9월 달 이제 지난 주말부터 이제 수업이 시작되는 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수업들은 다 취소가 다 된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조금 더 빨리 오픈하면 좋겠다. 근데 이제 초등 수학을 먼저 시작하려다가 유아를 먼저 하고 유아에서 좀 기초적인 부분 같이 하고 또 초등도 같이 하시면 좋겠다 해서 스케줄을 그렇게 잡은 거고요. 또 유아를 끝내고 초등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유아 끝나는 텀에 초등을 다시 돌릴 거고 라이브는 10월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스케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제 지난 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저희 근황도 조금 알고 또 제가 그렇죠. 저는 이제 여기 서울의 종로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근처에 프랑스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고3 친구를 가르쳤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바칼로레라고 그 프랑스 수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취소가 돼서 내신으로 파리로 이제 갔었어요. 그래서 역시 파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입학한 다음날 시험을 쳤어요. 헐 당황스럽지 않나요? 그래서 좀 힘들기도 하고 또 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연락도 하고 또 곧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고입 시험도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학교 재량으로 또 가는 친구도 있고 또 그 사이에 이제 전 고등학생을 조금 줄이려고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여기 종로에서 행복한 수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아부터 고등까지 현재는 하고 있어요. 근데 고등은 조금 줄이려고 하는 상태고 근데 또 지금 있는 친구가 또 공부를 잘해가지고 선생님 장학금 받았어요? 이런 친구도 있어요. 아마 이렇게 좀 습관이 많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요 지금 온라인 클래스 굉장히 좋아요. 부러우신가요? 아니면 아직 온라인 클래스 우리랑 상관없어 하실 수도 있고 왜 좀 아이가 어린데 첫째 둘째 위에 애들은 또 좀 초등학생 이런 집도 있고 막내가 이렇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애가 하나 있어서 지금 애가 첫째이기도 하고 근데 위에 있는 애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온라인 클래스에서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근데 확실히 저는 이제 초등부터 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자기 생활 습관이 들여져 있어서 자기 스케줄 관리가 된 애들은 지금 온라인 클래스가 최고예요. 하나 슬픈 말은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갈 수 없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코로나 이후의 시대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코로나가 그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책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짧은 기간 내에 자꾸 바이러스가 반복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현황을 이렇게 들어봐도 한 내년 말부터 조금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경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그래프를 잠깐 보니까 미국에서 나왔던 리포트를 잠깐 보니까 2030년까지 좀 경제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뭐 좋은 소식은 별로 아니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유아인 이 친구들도 이런 코로나 시대에 적응해야 되는 어떤 공간이 있는 거, 온라인 공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온라인 수업을 지금 현재 4학년 이상은 온라인 수업을 오케이 해서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3학년 전까지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좀 구체적이고 더 이렇게 뭔가 활동하고 뭔가 이렇게 더 대면적으로 인간 대 인간 대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그냥 저의 교육관이에요. 한 6세까지는 뭐 미디어라든지 영상 이런 건 조금 노출을 안 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한 7세, 8세 정도부터 조금씩 근데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휴대폰에 노출시키는 것에 대한 거는 뭐 많이 교육관이실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휴대폰 노출시켰을 때 단점 눈이 빨리 간대요. 저 같은 경우도 좀 넷플릭스 이번에 등록했더니 아주 시간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듯이 좋은 어플리케이션 어떤 좋은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눈을 우리가 잘 보호하는 거, 아이들의 뭐 보기 싫어요 뭐 이런 느낌보다도 좀 이렇게 눈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성장해 나가는 그런 어떤 건강적인 부분에서 어떤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 좀 룰을 정해 보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학업적인 부분도 조금 아이들이 온라인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요. 그리고 또 교우 관계도 좀 어려워요. 이렇게 좀 보고 해야,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묶여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막 부딪히는 거죠. 알았어 막 이렇게 약간 셀쭉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다 온라인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툭툭툭툭 그냥 카톡으로 던지는 수준이라서 어떤 관계적인 부분도 힘들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관계적인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하고 관계도 어려워요. 자기 자신은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하기 싫을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거기다 엄마 아빠 한마디씩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어서 있는데, 제가 볼 때 좀 습관적인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그래서 좀 감정적인, 자기 감정을 뭐라고 해야 될까, 아이들한테 정말 중요한 건 자기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지고, 그래서 아이들의 습관적인 부분은 내가 원하는 데까지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그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는 이제 지금 30대인데 저희 시대는 약간 아날로그라는 말이 있어요. 뭔 말이냐면, 디지털로 이렇게 터치하는 문화가 아니었고, 터치라기보다 마우스를 써야 됐고 키보드를 써야 됐고, 휴대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약간 폴더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꾹꾹꾹꾹꾹꾹 이렇게 볼록볼록 나 있어서 누르는 게 있었지, 지금처럼 터치해서 글씨를 쓰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너무나도 편리해진 세상이에요. 편리해진 세상에서 아이들이 겪을 때에는 고생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더더욱더 게을러지고, 더더욱더 좀 나태해진다고 해야 될까? 좀 쉽게 포기한다고 해야 될까? 뭔가 끝까지 해낼 이유가 별로 없어요. 밖에서 막 뛰어노는 시간도 지금은 아니에요. 마스크라는 걸 끼고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우리 아이들이 커나가는 세상이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내 때를 생각해서 나이 들면 괜찮아져,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진짜 지금은 다들 느끼시겠지만 유례없는 시간이고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준비하는 거. 지금 이 시대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거. 그런 부분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준비하면 반드시 미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때는 좀 감정적인 부분에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참으면 제일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 되게 잘 참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근무를 했어가지고 어떤 교사라는 체면, 그래도 좀 다양한 아이들을 하는데, 사회생활이 다 그렇듯이 저는 이제 아이들이랑 그런 관계를 맺은 거죠. 원하든 원치 않든 다양한 아이들이 제 반에 묶이고, 또 저도 정말 모르는데 그냥 그 아이들이랑 1년을 같이 살아야 되고, 모든 것을 이렇게 서로 학교에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담임이 보호자거든요. 여행 다닐 때도 얼마나 힘든데요. 친구들끼리 갈 때 그냥 아싸 이렇게 가지만, 아이들 데려갈 때는 안전 1순위예요. 그래서 막 아이들이 좀 거칠고 재미있는 거 하려면은 압도가 돼요. 안전, 무조건 안전. 집에서 키우실 때도 좀 비싼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제 소개를 잠깐 하면 저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2009년이죠. 2009년부터 중학교에서 일했었고, 이제 여차저차해서 많은 학교들을 거쳐가면서 나중엔 대안학교로도 갔어요. 독서 중심 대안학교였고, 거기에서 아이들이랑 또 되게 독특한 시간을 보내다가, 그때 이제 어떤 트러블이 생기면서 그 트러블이 어려워지면서, 물론 이제는 아니고요. 트러블이 생기면서 덕분에 마음이 너무
너무 무겁고 힘들어지고 좀 마음고생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하는 프로그램, 마음 공부하는 아바타라는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알게 되면서 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저는 배웠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 나이에 내가 투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나의 시간과 나의 돈과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 열정에 대한 부분에서. 그래서 사실 학교랑 조금 협의를 했던 것 같아요. 대안학교다 보니까 또 운이 좋게도 포럼이라든지 교육 포럼, 그 다음에 뭐 그런 포럼에 많이 참여하게 되면서 굉장히 눈이 많이 뜨였었어요. 그냥 사실 그냥 기존 학교에 있을 때는 또 대한민국에는 전국 수학교사 모임, 그리고 뭐 전국 교사 모임 이외에 교사들의 활동할 수 있는 모임이 굉장히 많고, 제가 볼 때 대한민국 교사들은 막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일반화 시키실 필요는 없고요. 좋은 교사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런 선생님 밑에서 잘 배웠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도 되게 많고, 그리고 진짜 열심히 한 선생님들이 정말 곳곳에 있어요. 진짜 되게 멋진 선생님들이. 저한테 교사는 제가 존경하는 그런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대한민국 교육 멋지다, 이런 사실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대안학교에서 근무하면서는 조금 기회가 이제 있다 보니까 뭐 다른 포럼 같은 데 다니면서 또 많이 이제 또 눈이 뜨였어요. 많이 눈이 뜨이고, 또 좋은 기회, 학회에서 이제 또 제가 수학 에세이 글쓰기 이런 거를 2009년부터 했었으니까 그걸로 초빙돼서 한번 이렇게 발표도 한번 가보고요. 그렇게 활동을 했죠. 2009년에 제가 수학 글쓰기를 한번 해봤어요. 2007년도에 가르쳤던 친구가 진짜 수학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수학을 못한대. 헐. 아니잖아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정말 당황스러운데, 그때 또 젊었잖아요. 그래서 난 다 가능해. 그래, 너 뭘 잘하는데?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막 엄청 저는 사실 처음엔 솔직하게 수업을 거부했었고, 근데 그 친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배우고 싶다 끝까지 이제 어필을 하면서 저도 이제 수업을 가르치게 되는 계기가 생겼는데, 그 친구가 언어 영역을 잘한대요. 제가 생각해봐도 대한민국 모든 사람 말은 하잖아요. 언어가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언어적인 부분으로 수학을 접근해줄게. 저한테는 하나의 도전이었고, 지금은 저한테는 가장 큰 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학은 언어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 관점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친구가 잘하는 거, 수학적으로 자기가 읽은 거를 수식으로 표현하기, 숫자로 표현하기, 언어로 표현하기. 그래서 수학 에세이부터 시작을 해서 고1 말에 11월 11일 나왔지만 한 1년 이상 공부하면서 굉장히 이제 채워야 될 걸 다 채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 아이들, 우리 애 비교하면서 어떠죠? No, 저는 반대예요. 비교하면요, 남는 거는 좀 잘하면은 자만? 근데 좀 못하면은 좀 기죽는 거? 기만? 또는 이렇게 두려움? 그래서 좀 비교하지 마시고요. 좀 공부 근데 또 잘 듣지 않아요? 지금 시대에서는 애들이 학교도 안 가. 교육도 바뀌고 있어. 미래 정말 예측 못하네? 그러면은 어차피 모르는 거네. 그러면 그냥 오히려 우리 아이가 커나가는데 우리 아이 기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차피 지금 모든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들은 얘기로는 지금 다시 또 주식 얘기가 들어왔는데, 트럼프랑 바이든이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 될까요? 이 영상을 우리가 11월 이후에 보면 되게 이상한 웃기겠지만 바이든이 됐을 때랑 바이든은 환경 쪽을 지지한다라고 알고 있고, 트럼프는 경제 성장 쪽을 지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상황은 좀 많이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은 빅테크라고 해서 테크 어떤 기술주가 굉장히 급등했다가 지금은 급락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배후에는 기술이 많이 편리해지고,
그런 어떤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구입할 수 있는 이커머스가 많이 발달이 됐는데, 그에 비해서 저렴한 걸 사니까 물가가 내려가는데, 고용되는 사람도 단순 노동을 들어가다 보니까 고용도 내려가다 보니까 앞으로 이 기술이 정말 좋아지는 게 우리 생활에서 어떤 편리함을 주냐는 거죠. 우리의 뭐 어떤 노동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어서 지금은 되게 2020년 지금 오늘 9월 13일 지금 12시가 넘어가고 있죠. 요 시기는 되게 과도기다. 아마 우리는 한 5년 뒤에 오늘을 바라봤을 때는 아, 그땐 그랬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은 현재니까요.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저는 수학을 이렇게 생각해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저는 처음에는 대학생들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는 고등학생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는 중학생, 초등학생 가르치고 유아까지도 가르쳤다가 또 편입수학이라 해서 대학생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성인 취미수학, 영화수학이라 해서 성인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사업하시는 분이 오셔서 또 그것도 하고, 또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내 아이랑 같이 게임하고 내 아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이왕이면 멋지게 보낼 수 있는 거 있나요? 그래서 제가 물론입니다. 아버님이 일주일에 1시간씩 아이 데리고 보드게임하고, 아이의 친구들이 또 보드게임하고 아이를 리더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하고 건전하게 노는 방법, 하지만 놀면서도 수학적인 사고가 생겨나가는 걸 해주시면은 당신은 최고의 아버님이 아닐까요? 광주에 계시는 아버님이었어요. 이제 그렇듯이 좀 저는 폭 넓게 보다 보니까 어머님들이랑 다르게 좀 조급함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11월 12일 나와서 고2, 고3 초까지 했는데 그 친구가 거의 꼴찌였는데 2등급까지 올라갑니다. 와, 쌤, 그럼 이제 우리 애도 놀다가 쌤한테 이제 고등학생 보내면 됩니까? 뭐 그래도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놓친 게 있습니다. 결과만 보셨어요. 그 아이가 겪어내야 될 과정이 무엇인지. 지금은 30대 됐는데 초반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만큼 쌓인 게 뭘까요? 연습장, 이게 스프링 연습장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공부한 거를 연습장을 안 버리고 쌓아놨다가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요. 쌤,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너무 디디디디디 이렇게 이렇게 방송사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하면요, 나중에 해도 돼요. 그런데 고생스러운 거죠. 물론 고생이 꼭 나쁘다, 고생을 피해야 된다는 관점은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고생 이왕이면 어디까지 해야 되죠?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어디까지 한번 보자는 거죠. 어디까지.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말씀드릴까요? 저는 대학 나왔고 또 대학원 가서 다시 공부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대학 과정 중에서 토폴로지도 있었고, 그 다음에 현대대수학이란 과목도 있었고요. 저는 대학 가서 수학을 아주 잘하지는 못했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자신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약간 어떤 수상을 하게 되면서 나 되게 잘하나 보다.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서 꽤 하네? 근데 고등학교 가서 괜찮네. 왜냐하면 거의 상위권 놓치지 않았으니까 수학에서. 근데 대학을 갑니다. 헐, 진짜 나보다 잘하는 사람 진짜 많은 거예요. 더 대박인 거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게, 위상 수학에 있는 어떤 한 정리를 증명하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아, 나 진짜 바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내가 그걸 증명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또 하고 그 시간마다 정말 한 달 되는 날 4주, 그러니까 일주일에 1시간 수업이었고요. 다 이렇게 3면이 다 칠판이었어요. 칠판 다 붙어가지고 다 증명을 해요, 자기 거를. 근데 진짜 한 달 4주 동안 문제를 풀었었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근데 대학 수학도 사실 교수님들 얘기 들어보면 교수님들도 어디까지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자기 전공 굉장히 자신 있어 하지만 다른 전공 들어가 보면
교수님들도 많이 졸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전공해낸다라고 하는 거는 가외 시간 더 많이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 7시 반에 고등과학원에서 김민영 교수님이 수학적 사고에 대해서 유튜브 강의했는데 보신 분 있으실까요? 제가 지난 라이브 때 굉장히 어필을 많이 했었어요. 수학적 사고에 대해서. 근데 거기서 되게 좋은 말이 있어서 저는 되게 막 김민영에서 바로 적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수포자에 대한 거에 대해서 수포자에 대해서 뭐 질문이 뭔지 기억 안 나는데 수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Q&A 시간에 얘기하셨는데 김민영 교수의 말이 하나였어요. 수포자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수포자랑 수학을 못하는 것은 다릅니다. 수포자가 아닌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니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멈추는 곳이 있어요. 누구나 가다가 교수도 마찬가지 수학을 하다가 멈춰지는 그 곳이 있어요. 누구나 다 수포자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아는 수학을 활용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죠. 중학교 수학까지 안다고요? 그 중학교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이들을 수포자로 만드는 거는요,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늦었다? 나는 안 되나 보다?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안 된다, 늦었다,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근데요, 몇 번 해봤는데 니 몇 살인데? 제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지금 아이들 4세에서 이번 강의는 6세에서 7세이긴 한데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수학 평생 할 거 아닌가요? 까놓고 얘기해서 뭐 물론 수학 공부 뭐 학교 시험 이런 거야 10대로 끝나겠지만 자기 인생에서 수학적 사고라고 했을 때는 계속 갑니다. 저건 어떻게 될까? 또 다른 관점은 뭐가 있을까? 그냥 저한테 수학이라고 해보면은 좀 세상을 보는 시선이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근데 어머님들한테 수학은 무엇인가요? 연산? 계산? 주로 하는 말이 그런 게 많이 나오죠. 근데요, 무엇이든 전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땡땡아, 나는 어렵지만 넌 잘해야 돼 라고 하면 애들은 나는 못하지만도 들리지만 너는 잘해야 돼 이게 들려요. 어떤 느낌이세요?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땡땡아, 나는 진짜 수학이 좋아. 너도 수학 공부해볼래? 1번 2번 나 한숨 한 번. 엄마는 말이야 잘했다라고 말하긴 어려워. 하지만 넌 해야 돼. 진짜 반드시 해야 돼. 느낌이 어떠세요? 2번. 아이들이 수학을 첫인상으로 받아들일 때 느낌이 1번 혹은 2번일 때 아이들의 그것에 대한 느낌이 어떻게 될까요? 첫인상과 그 이어지는 과정들이 어떨까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저희 수학 강의를 들으면서 첫째는 그냥 좀 힐링하셨으면 좋겠다. 오, 저런 것도 수학이야? 우리 애랑 저거 해야 돼? 학습지가 다가 아니야? 학원 보내면 끝이 아니야? 오, 그냥 아이랑 같이 못 놀더라도 내가 가진 그 수학에 대한 느낌이 가벼워지면, 소프트해지면 그걸로 오케이, 최고. 두 번째 좋은 방법은 내가 소프트해졌어. 그 아이랑 같이 한번 놀았어. 근데 애가 일어나자마자 엄마 나 수학할래. 엄마 오늘은 뭐 할 거예요? 오늘도 수학할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뭐 눈이 반짝반짝 안 하더라도 수학 괜찮던데? 이렇게 말만 던져도 해피해지실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저한테 수학은 그냥 되게 재밌는 놀이 게임 같은 거예요.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아버지께서 게임기를 하나 사다 주셨고 그냥 요만한 이런 책 같은 요 정도 사이즈 되는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칸에 나와서 여기 이제 그 곰돌이가 총총총
슝슝슝 나와서 이렇게 농구 골대가 있었고 농구공을 이렇게 슝슝슝슝 넣으면 농구공 전체 몇 개일까 하는 게임이었어요. 동생이랑 둘이었어요. 남동생이고, 근데 동생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약간 그때도 승부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난 잘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엄청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어디까지 가보나 보자 하는데 걔가 곰돌이가 안 지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었어요. 어렸을 때는 난 계속해야지. 그러니까 그땐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하는데 곰돌이는 안 지치고 난 지쳐서 막 근데 또 재밌네, 할만하네. 그러니까 그때 제가 했던 거는 더하기 게임을 했었어요. 공을 3개 넣고 2개 넣으면은 이렇게 5칸이 있어서 5칸 이렇게 던진 만큼 채워져서 몇 개일까요? 3개 넣고 3개 넣으면은 5칸 1칸 돼 있어서 몇 개일까요? 이런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게임에 대한 부분들로 시작을 하면, 이렇게 휴대폰 게임 하는 건 눈이 빨리 가니까 좀 반대지만, 보드게임이나 아니면 교구나 아이들이 그냥 그날 왜, 저는 많이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소꿉놀이 많이 했었어요. 넌 엄마의, 넌 아빠의, 난 엄마 할게. 어머 여보 왔어요. 뭐 약간 이런. 근데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자 내가 3개 주고, 자 저녁 때 또 3개 줬어. 자 그러면은 넌 얼마나 받았지? 아이들끼리 그냥 게임하고 아이들끼리 그냥 뭐 이렇게 놀면서 이런 말이 나온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유아 수학이 그런 거랑 생각이 들어요. 에이트라는 이지성 씨 책에 보면은 그냥 좀 한국판인 것 같아요. 한국판으로 많이 실제 생활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인공지능의 대체될 인간과 대체되지 않을 인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앞으로 시대에 되게 중요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최근에 또 세스 고딘에 꽂혀 있어가지고 세스 고딘 책을 또 좀 보고 있는데, 그 훔치다 뭐지? Stop Stealing Dream? 영어 책이긴 한데 지금 전자책이 돼 있어서 카페에 올려놨거든요. 카페는요. 네이버에서 행복한 수학 검색하시면은 네이버 카페 행시가 나와요. 행시는 내 아이와 함께 행복해지는 시간이라는 네이버 카페 제가 오픈한 거고요. 거기 세스 고딘에 대한 것도 좀 올려놨고, 세스 고딘에 대해 2가지 올려놨어요. 하나는 자율 프로젝트, 자율적으로 프로젝트 하는 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거 Stop Stealing Dream, 꿈을 훔치는 걸 스탑해라, 그런 책이에요. 근데 되게 앞으로 지금의 시대를 굉장히 잘 녹여놨다는 전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왔죠? Anyway, 세스 고딘, 그리고 책 얘기하고, 인공지능 얘기했었구나. 저는 인공지능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2010년이네요. 2010년부터 이제 학교에서 근무할 때, 그때가 영훈국제중에서 일할 때였나? 좀 학교에서 어떤 상황들이 생겼었어요.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어디든 다 상황은 생기죠. 좀 가슴 아픈 일이 생겼고, 결과는 별로 좋지는 않았었고, 그리고 저도 좀 개인적인 일이 생겼었어요.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약간 실현당한 이런 느낌으로 에이 삐리리 이러면서 호주로 떠났었죠. 해외로 가 있는데 이제 호주에서의 생활은 또 되게 달랐었어요. 뭔가 쉽게 돈을 벌고 또 쉽게 돈을 쓰게 되는 어떤 그런 문화에서 내가 도대체 뭐하고 살아야 될까? 산다는 게 뭘까? 결혼해야 되나? 뭐 등등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죠. 정말 그냥 이렇게 아파트 쉐어하는 거기 이제 또 방이 하나 나가지고 그 아파트 하나 얻어가지고 그냥 맨날 걸으면서 그냥 호주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남자친구가 목이 타네요. 너무 좋아가지고 헤어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막막하기도 하고 내 인생이 끝난 것 같기도 하고. 다들 경험해 보셨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었고, 미래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고, 사실 그거였어요. 전 학교에서 일했었는데 남자친구는 학교를 멈추고 오라였고,
거기에 그 빨이 있는 친구였었어요. 근데 저는 프랑스로 간다는 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냥 제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별로 없어가지고 뭔가 새롭게 대학을 가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는 너무 두렵고 그냥 너무나도 겁나는 어떤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가 뭐 여차저차 하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2012년도에 초빙이 돼서 대안학교로 근무를 하러 가게 됐죠. 근데 대안학교 가서 좀 많이 다른 것들이 많이 느껴졌어요. 아, 학교를 꼭 보내야 될까? 학교는 꼭 있어야 될까? 진짜 교육은 왜 있어야 될까? 교육은 무엇일까? 일단 그 학교는 교과서가 없는 학교였어가지고 뭐 일반적인 학교, 대안학교에는 약간 좀 놀이 위주잖아요. 근데 여긴 약간 교과 위주의 학교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안학교 쪽에서는 별로 안 쳐주는 근데 또 그 설립자분은 대한민국 1% 아이들을 키우겠다라는 마음으로 누구든 다 1년에 책 100권씩을 읽고 독후 활동을 하고 좀 삶과 배움이 하나다라고 해서 굉장히 책에서 답을 찾기도 하고 굉장히 멋진 학교였었어요. 진짜 근사했었어요. 교사진도 좋았고 제가 느끼기로는 정말 최강이었는데 어떤 중간 상황들이 생기면서 또 조금 어그러졌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느꼈던 거는 어쨌든 학교잖아요. 어떤 커리큘럼이 있고 어떤 게 주입이 되는데 제가 계속 고민스러웠던 지점은 뭔가 이렇게 상대방이 시키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는 거,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러면서 제가 선택한 건 학교를 그만두고 나중에는 이제 아바타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지금은 행복한 수학도 운영하고 아바타 마스터 활동도 하면서 지금 온라인 방송도 하고 있는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저는 되게 방향을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거는 99%가 아바타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감정을 통제하지 않았으면, 통제해야 된다라는 것도 몰랐으면 현재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두려움, 자기 감정에 많이 휩싸였지. 저한테 수학은 그래요. 세상을 굉장히 넓게 보고 또 굉장히 재밌고, 제가 수학할 때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즐겁고 재미있고. 근데 하나 빠지는 게 있다면 어떤 관계에서 더 자비롭고 더 따뜻하고 더 좀 현명해지는 거는 사실은 아바타 코스를 통해서 배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방송에서 그걸 하지는 않고요. 그냥 제가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 네, 제 삶을 굉장히 이루고 있는, 가장 주축으로 이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저에 대한 얘기가 여기까지 왔네요. 제가 아는 수학은요 굉장히 많아요. 아까 김민영 교수님 얘기했지만 저도 어디까지 가다가 멈춘 사람이고요. 저도 끝까지 뚫고 나간 사람은 아니에요. 누가 뚫고 나갔을까요? 수학자? 수학자로 볼 수 있겠죠. 저는 어떤 학자라는 그런 반열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박사과정까지 가진 않았고 석사과정까지 했었고, 그러면서 공교육과 대안교육,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자기개발 프로그램까지 하면서 현재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수학은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제 저는 수학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한테 수학은 그냥 굉장히 그냥 하나의 선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유아부터 대학까지 그냥 쭉 연결돼요. 당황스러울 수 있죠? 방정식 해야 돼, 도형 해야 돼, 뭐 해야 돼, 공식 외워야 돼, 이게 아니라 저한테는 그냥 쭉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런 걸 제가 잡아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학이 그냥 하나의 줄이 되면요 별로 두려워할 건 없어요. 그리고 별로 끄달릴 것도 없고 별로 비교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한 10년 이상, 20년 됐나? 아이들과 가르치고 학부모님 상담하면서 느끼는 하나는요,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기 감정을 쓸 때 그 감정이 쓰이게 하는 원인을 알아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비교하는 거, 두 번째는 모르니까. 뭔가 세상은 필요한 것 같아, 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국영수 수능에서 너무 중요하대, 대학 갈 때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하던 그 말에 휩싸여가지고 왜 중요하지, 그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정말 필요한 건지라는 그런 고민에 우리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아주 중요하고 해야 되는 거, 이 정도의 수준에 멈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해야 돼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은데 이따가 또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한테는 수학은 이렇게 그냥 한 줄로 깨어지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은 구슬을 주고 싶으실 거예요. 공식도 알려주고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거 꿰어져야 돼요. 꿰어지면 그냥 구슬 하나, 이제 뭐지? 이거? 넥클래스? 목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즈를 이렇게 깔아놓으면, 제가 지난 시간도 잠깐 수업을 했는데, 이런 비즈를 이용해서 어디 가야 되지? 비즈를 이용해서 저는 이런 마스크 스트랩을 만들어 봤어요. 우리가 주얼리 수학하면서 뭐 이것저것 만들다 보니까 취미 삼아서 그냥 여기 이제 25개, 네, 여기다가 이렇게 25개 넣고 50개 넣고 나머지들을 개수를 또 찾아가지고 몇 개 될까요? 퀴즈?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 스트랩을 만들어 봤어요. 한 줄이 되니까 그냥 비즈를 이렇게 들고 있을 때는요, 그냥 비즈예요. 하지만 이렇게 모양을 잡고 꾸며낼 때는 하나의 이렇게 작품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 아이들도 하나의 작품이 완성이 돼야 돼요. 수학을 그냥 하나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로 이렇게 깨어지는 걸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제가 행복한 수학을 운영을 하면서 아까 그런 아바타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건, 인생에서 중요한 건 뭘까? 인간이 중요한 건 뭘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좀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많이 생각을 했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요, 내 아이가 내 감정을 잘 통제하고 어떤 걸 배우는 흥미와 즐거움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아 수학한테 필요한 거는 많은 활동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사실 아직 애가 없어서요, 아이를 어떻게 키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유아들이 오면 주로 하는 거는 좀, 저희는 학원이다 보니까 뭐 막 데리고 나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클레이도 하고 뭔가 이런 비즈 같은 것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왜 애들이랑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집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아이들과 무엇을 하면서 보낼 수 있는지 좀 그런 거를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좀 수학의 이런 부분에서 힐링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생님, 제가 수학 이러면 이제 마음이 좀 달라져요. 그 말이 저한테는 최고의 찬사예요. 대한민국 많은 부모님들이 수학에서 더 자유로워지고 더 자신감 있어지시기를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teaching, doing, being, learning 이라고 있는데, 아이들이 teaching 하면요, 아이들은 지겨워해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저랑 같이 러닝 해보자고요. 배워보시자고요. 저도 완전 전문가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교육에서 저는 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다양한 경력은 저는 뭐 좀 자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는 시선은 조금 달라요. 그런 시선을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이랑요, 저랑 같이 러닝하면서 아이들이랑 doing 해보세요. 아이들이랑 같이 활동을 하면서 being 같이 존재해보세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지금 저랑 느끼는 이런 느낌? 이런 거야? 뭔가 흥미로움, 그리고 뭔가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그 느낌 그대로 아이랑 전해주면 참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우리 유아의 수학을 학습지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게임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 이야기 들으면서 음악도 들어보고 활동하면서 매일 아침 눈 뜨면서 아이들이 오늘은 뭐 할까? 수학 아니어도 돼. 뭐 할까? 수학하기 싫어. 이거 말고 그냥 뭐든 상관없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걸 할 때 좀 마음 안에 있는 불편한 부담감이 좀 줄어들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 교육이 어려운 거는요, 집에 있으시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들이랑 게임하는데 게임마다 걱정되시는 거 많을 거예요. 맞아요. 요즘 창의 수학인 이름으로 놀이를 많이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커리큘럼 짜는 건데, 놀이만 배치됐을 때는요, 늘진 않아요.
하지만 그 놀이에 어떤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치를 했으니 놀랍게도 달라져요. 그걸 한번 배워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랑 조금 오래 가셔야겠죠? 수학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쯤 되면 생각이 조금 많아지시죠? 이제 저희 학생이 썼던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인생의 수학은 물이다. 이거는 2013년도에 6학년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일단 수학은 선입견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다. 나도 그렇다. 그러나 막상 하면 수학은 재미있다. 좀 신기하기도 하다. 만약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시간도 못 세고 할인도 받지 못한다. 수학이 없는 내 인생은 돌아갈 수가 없다. 물론 지루하고 짜증낼 때도 있다. 하지만 수학은 인생에서 물과 같다. 물처럼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수학을 잘하면 게임까지도 편리하다. 수학이 없으면 내 인생도 없다.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2014년도에 7학년 학생이 쓴 거예요. 내 인생의 수학은 두 종류이다. 첫 번째는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를 주고 그냥 귀찮지만 학생들의 영원한 숙적이다. 두 번째는 광활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게 해주는 흥미롭고 감사한 존재이다. 내 인생의 수학은 요즘 학생들의 대부분이 느끼듯 첫 번째였다. 그런데 저의 본명이 나오네요. 김가영 쌤을 만나면서 수학의 두 번째 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장차 엄청난 일을 해낼 나에게 수학이 많이 도움이 될 텐데 평생 동안 두 번째 수학이었으면 좋겠다. 가끔씩 제가 이야기하는 저희 제자들 중에 또 한 명이요. 뿌듯해하는 제자인데요. 이 친구는 실제로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도 요청이 와서 개인적인 수업을 조금 더 했었어요. 어차피 제 생각에 이제 이 친구는 대한고등학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필요한 수학을 했었어요. 활쏘기를 하고 싶다 해서 활과 관련된 수학은 뭐가 있을까? 그래서 검색하고 그거랑 관련된 것들 방정식도 풀어보고 뭐 이런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은 이제 20살 돼서 지금은 이렇게 이게 뭐죠? 무슨 펜인데 이렇게 약간 우주선처럼 생긴 그런 펜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 연주자가 됐어요. 아주 멋진 친구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2017년에 쓴 거고요. 성인이고 김땡땡인데 저예요. 내 인생의 수학은 인형이다. 언제나 나와 놀아주는 친구이고 장난감이다. 마음대로 이야기를 지어내도 된다. 동생처럼 안 놀아준다고 삐지지도 않는다. 지루하지 않고 언제든 나를 기다려준다. 내 마음에 드는 옷을 입혀도 좋아하고 안 어울리게 입혀도 좋아한다. 자유로워서 참 좋다. 어떤 느낌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내가 내 인생의 수학에 대해서 지금 갖고 있는 것과 앞으로 바뀌어 나간다면 우리 아이의 수학은 반드시 바뀌어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하게 되는 방법은요. 뭘까요? 애가 관심이 생기면은 아이가 어떻게 하면 관심이 생길까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저한테 수학은 언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연의 언어예요. 자연에 일어나는 것들을 해석하기도 하고 굉장히 추상적인 것들을 설명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이 재밌어지면요. 뭔가 불편함 없이 이런 게 수학이야? 알아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면 흥미도 관심도 집중력도 굉장히 많아져요. 특히나 고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자신감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한때는 이제 수학은 자신감이다. 누구든 된다. 방법이 다를 뿐이다. 저는 그 방법 제시해 드릴 수 있다니까요. 자, 그런 생각을 저는 했고요. 보자. 정보가 많은 세상입니다. 혹시 자료들을 모으고 있진 않나요? 저는 별로 반대합니다. 아이들이랑 적은 자료이더라도 아이들이랑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조사하면 되지, 나중에 보면 되지 해서 계속 쟁여놓으면은 그리고 또 제 수업을 듣면은 저 수업 들으면 다 해결되나요? 아니요. Never. 제 수업 들으면은 머리 안이 조금 바뀌실 거예요. 구조가 많이 바뀌실 거예요. 듣다 보면은 많이 바뀌실 텐데요. 근데 이거 듣는다고 우리 애가 수학을 잘하게 되면 그건 거의 마약 같은 수준 아닌가요?
학자잖아요. 학습은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익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훈련해야 돼요. 아이들이 doing. 근데 그 doing이 막 시작과 끝과 막 모든 것들이 doing이 아니라 가볍게 doing 하면서 익혀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doing하고 잘 스케줄링 된 걸 doing 했을 때는요, 멋진 존재로 being이 되겠죠. 잘 하는 아이는 아니지만 못하더라도 하는 거를 지치지 않는 아이. 앞으로는 그런 컨셉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다 보면 잘하게 돼요. 그냥 양이 다른 거죠. 뭘 굳이 그렇게 애들한테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애들은 지루해할 자유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아이들이 이제 막 얘기를 해요. 저는 애잖아요. 맞아. 제 말을 그렇게 주의 깊게 듣지 말아주세요. 전 애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너 심각했나? 오케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이제 어머님들은 제 강의 들으면서 이제는 또 막 선생님 한번 해보겠어요. 할 수 있겠어. 뭐 이렇게 하시는데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열정은 갖되 감정은 주지 마세요. 감정은 통제하는 건 나의 영역이에요. 감정을 통제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대로 받아들여요. 열정보다 감정이 더 많이 깊이 각인됩니다. 감정이 올라오나요? 욱 하시나요? 잠깐 멈추고 놀러 갈까? 제가 잘하는 거. 산책 갔다 올까? 잠깐 밖에 나갔다 올까? 마음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을 꼭 배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왜냐하면 제 강의를 듣고 또 사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마음 안에 열정이라는 아주 뜨거운 멋진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감정이 들어가면은 막 이걸 막 웅클웅클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감정은 감정대로 잘 통제하는 방법을 따로 배우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만 아시면 돼요. 난 티칭 하나, 러닝 하나, doing 하나, being 하나. 그 by를 쓰거든요. learning by doing by being. 한번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 내가 해온 공부라고 해야 될까? 내가 살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것과 내가 아이한테 주고 싶은 거, 내가 아이한테 하는 건 같은 건가? 아니면 다른 건가? 어떤 건가? 그런 거 되게 좋은 주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광신고등학교 김문규 선생님이 알려주신 아이디어입니다. 출처를 밝히는 거죠. 앞으로의 세상은 정보는 정말 많을 거예요.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선별된 정보를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try, 해보고 책임지고 이런 훈련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코딩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죠. 유아 코딩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죠. 그런 기사를 요즘에 좀 많이 봐요.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코딩을 못해. 요즘 초등학교는 많이 코딩을 하는데 실제 쓸 애가 없어. 뭐 그런 얘기도 많고요. 데이터를 만지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앞으로는 더 필요할 거예요. 많이 대학에서 나와도 또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 졸업자가 아니라 정말 경력 있고 자기 능력 있는 사람 많이 뽑아요. 그럼 우리 아이한테 정말 필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인공지능에 나오는 그런 수학도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막 선행을 막 이렇게 지향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드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든 못하든 나중에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런 수학적인 언어, 인공지능 언어를 아는 아이들이었으면 좋겠어서 제 수업에도 좀 그런 걸 녹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됐죠? 제가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7세는 어디까지 배워야 하나요? 제 생각에 그냥 최소 범위를 알려드릴게요. 최저점, 여기까지는 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자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4, 5세는요, 1에서 5, 한 손가락 정도로요. 숫자 부분이 그렇고, 나머지는 도형을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도형은 창의적인 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모양 만들기, 바꿔보기, 돌려보기.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7세는요, 한 자릿수.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자릿수 해도 되고요. 한 31까지는 해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달력이 31까지 나와서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 도형을 좀 많이 하세요. 도형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7세는 이제 한 자릿수 덧셈 뺄셈 5까지 정도에 대한 거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최저점을 알면요, 아이들한테 막 그걸로 마음 쓰기보다는 아이들이랑 데리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한번 활동해 보세요. 저건 몇 개 있어? 저건 뭐야? 저건 뭐야? 저건 어떤 모양이야? 저건 어떻게 돼 있어? 우리 아까 봤던 거 한번 만들어 볼래? 어떨래? 저떨래? 우와, 저기는 뭐가 있는 거지? 어떤 거지? 할 수 있는 얘기가 굉장히 많고 세상이 좀 달라 보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표가 좀 안 보이시죠? 이 표는 또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포자는 언제 생기나요? 수포자는요, 지칠 때 생기는 것 같아요. 연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그 일본에서, 그 저자가 생각이 안 나네요. 책 제목 생각나면 다시 알려드릴게요. 연산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시켰어요. 1991년에 일본의 작은 도시에서 연산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게 기적의, 지금 나오는 기적 시리즈 기적의 연산법이라는 게 1991년도 먹혔던 교육과정입니다. 백한 계산을 굉장히 빠르게 많이 시켰더니 이 아이들이 4년제 대학을 다 간 거예요. 20대 이후로 추적을 했더니. 그래서 다시 은사님을 찾아왔었어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머리, 뇌 중에서도 이 앞에 있는 전두엽에 여기다가 기름칠을 하는 게 바로 연산이에요. 자, 자전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전거를 기름칠을 열심히 해놨어. 그렇다고 자전거를 잘 타요? 아니에요. 이것도 물론 필요하지. 많이 필요하는데 자전거 타는 연습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1990년대 먹혔던 방법이에요. 물론 지금 수능을 준비한 친구들은요, 저희 그 1, 2등급 준비하는 친구들은, 특히 1등급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서 80초 이내 풀라 그래요. 75초. 한 문제당. 한 문제당. 75초. 자, 60초 지났어? 넌 틀렸어. 사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회의가 많이 든 거예요. 애들을 계산기로 키우나? 그러면서 프랑스 고3을 가르치다 보니까 와, 신세계. 이건 완전 신세계. 몇 시간을 주면서 내 문제를 풀라고, 논리적으로.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요,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고 있는 교육과정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산기가 훨씬 더 잘해요.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거, 좀 대화도 되고 어떤 수학적인 머리가 있는 거지. 그건 뭘까? 많은 유형을 알아서 파파파파 얘기해서 수능 1등급 나오는 애도 좋지. 그런데 언제까지 좋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네. 선행을 반대하는 이유요. 저는 선행을 많이 반대를 하고요. 근데 제가 선행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이번에 김민영 교수님이 좋은 얘기를 했어요. 목요일날 유튜브에 보면은 고등과학원에서 하는 수업이 있을 건데요. 질문이 나왔어요. 교수님, 수학을 그 자체로 즐기는 방법이 뭔가요? 라고 할 때 김민영 교수님이 이야기할 때 인터넷을 활용하세요. 자료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에도 좋은 자료가 많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얘기로는 비체계적으로 공부하세요. 체계적인 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비체계적으로, 그리고 즐겁게 하세요. 딱 두 가지 메시지 주셨는데 저는 완전 대찬성입니다. 인터넷을 활용하시고요. 비체계적으로 하세요. 제가 잘하는 거는, 그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저희는 이제 성대 경시 문제도 가끔씩 푸는데 그걸 다 풀게 하진 않아요. 오히려 수업 시간 15분 정도를 쪼개서 그룹으로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모아서 3명이서 막 문제 풀게 둬요. 그럼 한 번씩 툭툭 던지는 거죠. 저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참 좋겠네? 우와, 쌤 저거 힌트 아니에요? 막 이렇게 애들 막 반짝반짝 너무 재밌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많이 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파트에 순열 조합이란 파트가 있는데, 사실 정말 재밌는 게 저희 이제 같은 여러 학년들 수업할 때 보면, 요즘엔 지금 잘 못해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예전에 다양한 학년들 할 때 심화 과정하는 중학생이 고등학교 거 풉니다. 고등학교 거 진도라서 풉니다. 초등 심화하는 애가 고등학교 풉니다. 결국에 3명이 다 똑같은 문제 풀어요. 황당하지 않으세요? 제가 볼 때 그래요. 고등학교 과정들은요, 초등 심화예요. 초등 애들이 고등학교 말을 좀 쉽게 풀어놓으면 다 풀어요. 심화 과정 하는 애들은.
저는 그런 느낌으로 선행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체계적인 건 이런 거예요. 중1 상 끝났으면 중2 하 들어가고 중2 상 하 들어가고 애들이 그런 질문 정말 많이 해요. 저 고등학교 1학년 거 3번 5번 돌렸어요. 막 이렇게. 아 그래요? 그래서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 왜냐면 이거 아셔야 되는 게 보통 센을 많이 돌리거든요. 센 많이 돌리는데 C단계는 안 돌려요. 그리고 A단계, B단계 하고요. 근데 제가 가르치는 방법은 좀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유형별 한 문제씩 다 풀게 만들고 다시 유형별 한 문제씩 풀게 만들고 계속 반복시켜요. 틀린 거 다시 반복시키고 자기 학년에서. 그리고 나서는 교재를 좀 올려요. 그냥 제가 하는 거 잠깐 알려드리면은 초등 같은 경우에는 기적의 초등 수학, 저는 출판사랑은 상관이 없어요. 기적의 초등 수학 많이 풀리고요. 그거 푼 애들은 센 들어가요. 센 푼 애들은 최상위 들어가고요. 최상위 푼 애들은 왕수학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기적하면서 제일 좋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 문제집 이름 말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문제 해결의 길잡이라고 문장제 문제를 꼭 시켜요. 아이들은 이제 자기 학년보다 밑에 걸 시켜요. 3학년이면 2학년, 1학년 거. 왜냐하면 연산만 달라져요. 1, 2학년 때 더하기 빼기라면 3, 4학년은 곱하기 나누기예요. 그러면 그 곱하기 나누기 못 풀더라도 더하기 빼기에서 전략을 키우면 돼요. 거꾸로 풀기, 그림 그리기, 식 그리기, 조건과 확인, 예상과 확인. 아이들이 8가지 그런 문제 해결을 채우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 학년 것도 채워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중학교도 마찬가지 센이라는 걸로 풀고 그 다음에 A급 1품 그리고 최상위 그리고 또 그 위의 상황들을 또 이렇게 해나가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한 10몇 권을 풀어요. 뭐 다양하게. 근데 이제 사실은 애들별로 다 좀 스케줄이 달라요. 왜냐하면 아이들별로 필요한 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릴 텐데 제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시켜야지 라고 하실 수도 있고 좀 근데 전 되게 기분 좋은 말이 이런 거예요. 선생님 저 예습해왔어요. 오 굿잡. 선생님 저 너 더 공부하고 싶어서 해왔어요. 이런 거. 아이들이 즐겁게 재밌게 할 수 있게끔 아이들이 지치지 않는 그 느낌을 느끼는 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만약에 세상에 일어나는 걸 느낄 수만 있다면 세상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 아이를 내가 내 기대가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다면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슬프게도. 자, 그래서 제가 수학을 가르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유아나 초등 같은 경우에 한 2, 30분 정도 개념을 하고요. 워크지나 학습지 같은 거 하고 나머지 한 2, 30분 정도는 게임을 많이 해요. 특히 카드 게임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직접 옮겨서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도 많이 하고 도형을 맞추려면 어떻게 하면 도형을 맞출 수 있을까 하는 게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조각들을 가지고 같은 모양 만들어내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조각들을 그림을 그려내는 것도 많이 하고 제가 좋아하는 게임들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자주 합니다. 연산을 저는 주로 게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기적의 계산법을 주로 많이 했는데요. 요즘에는 아예 안 해요. 아이들이 정말 재밌는 건 프린트로 되어 있으면 못해요. 근데 게임하면 진짜 잘해요. 근데 더하기 2자릿수 더하기 진짜 재밌게 하는 게임이 있거든요. 제가 계속 차차 알려드릴게요. 그리고요 칸 아카데미라고 미국에서 무료로 수학 방송이 오픈된 게 있어요. 영어도 있고 칸 아카데미 코리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어로도 들어도 괜찮고요. 또 이 영상도 굉장히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하지만 6세까지는 좀 영상을 보지 않도록 저는 권장해 드리고 7세, 8세까지는 좀 손을 많이 활용하는 거 한 9세까지도 게임도 많이 하고 아이들이 그때 많이 확장이 많이 돼요. 제가 볼 때는 14세에서 17세 그때 머리가 한번 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정말 어떤 지식적인 머리가 트인다라고 하면 한 4세에서 7세는 전 너무너무 100번을 해도 정말 아쉽지 않을 만큼 너무 중요할 때라고 봐요. 자기 인성도 형성되고 자기의 느낌, 자기의 많은 습관들, 자기에 대한 어떤 자존감 많은 것들이 형성이 되는 이 시점에 아이들이 스트레스 이게 아니라
뭐든 재밌고 흥미있고 즐겁게 하는 공부의 습관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영상 볼 거고요. 자, 여기는 네이버 카페 내 아이와 함께 행복해지는 시간 행시 카페이고요. 자, 그 중에서도 오늘 파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파이는 무엇일까? CBC랑 CBS랑 CCTV에서 제공되었어요. 학교 수업 과정인 것 같고요. 아이들이 많이 휴대폰 하고 있죠. Pi. 파이. Can any of you tell me 이게 what it 무슨 means? 뜻인지 아는 사람? I'll settle for an intelligent question here. 사적이, 지적인 Yes, My friend 질문해도 has a 좋아. question, Mr. Swift. 제 What is any of 질문이 this good 있는데요. for, and when would we ever use it? 무슨 쓸모가 있고 언제 사용하죠? Let me show you. 보여줄게. Pi, the 파이. ratio of the circumference of a circle to its 원의 diameter. 지름에 And 대한 this 원둘레의 is 비율. just the beginning. 이건 Keeps on 시작에 going 불과해. forever 계속 이어지지 without 반복되는 ever 것도 없이. repeating. Which means that 그 contained 일련의 within this 소수에는 string of 모든 번호가 decimals 있어. is every single other number. Your birth date, 너의 생일, combination to your locker, Social 조합된 라크 Security 열쇠 number, 번호, 사회 all in 보장 there, 번호, somewhere. 여기 어딘가에 있지. And if you convert 만약에 these 네가 decimals 이 into 숫자를 letters, 문자로 you would have 전환하면 every 이 word 세상에 that ever 존재하는 existed 모든 in every 어떤 조합의 possible 글자도 다 이 안에 combination. 있지. The first syllable you spoke 너가, as a baby, the name of 아기였을 your 때 처음으로 latest 한 말, crush, your 최근에 entire 사랑에 life 빠진 story 아이 from 이름, beginning to end, 시작부터 everything we ever 끝까지 say or do, 네 인생, all of the world's 네가 infinite 하는 possibilities rest 모든 within 말들, this 행동이 one 전 세계 simple 무한한 circle. 가능성 이 원 Now, what 안에 you do with that 있지. information, 이 정보로 뭘 할 건지, what it's good for, 어떤 쓸모가 well, 있을지 that would be up to you.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또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수학 독서하는 방법이요. 그냥 책을 읽어야 돼, 한 권을 다 이런 느낌보다 읽고 싶은 때까지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될까? 이건 무슨 말일까? 같이 찾아보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그때 검색은 이제 휴대폰으로 검색해도 괜찮고요. 또는 뭔가 방법을 찾아보는 거 그런 거 저는 너무 많이 추천을 합니다. 자, 다음은요. 그 리그램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지금 저희 하고 있는 행복한 수학에 대해서 네이버 카페에서 계속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책을 쓰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읽고 쓰는 수학책이라는 거고요. 한 내년 정도 완성이 될 책입니다. 지금 보이지가 않네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읽고 쓰는 수학, 그래서 누구나 수학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쓰고 또는 어머님들이 쓰셔도 되고 누구든 이게 자신을 채워가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앞에는 제 내용이 있고 뒤에는 참여하는 페이지들이 있어서 직접 참여하셔야지 완성되는 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 출판 안 됐고요. 앞에 있는 일부 정도 간단하게 이제 샘플북이 만들었거든요. 그거 발송해 드릴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소중하니까요. 자, 그 다음 강의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온라인으로 수업이 시작이 되고요. 수업 전에 밴드가 있어요. 그 밴드에서 강의 자료가 업데이트 될 거예요. 강의 자료 다운받으셔서 수업 들으시면서 필기하시면 되고요. 수업이 끝나면은 수업하신 내용 중에 제가 인증하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이외에도 수업하시면서 좀 생각나는 것들 같이 아이들이랑 같이 활동하시고, 아이들이 참여를 못해요. 상관없어요. 어머님들이 하실 수 있는 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인증 올려주시고 그거를 다시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인증 자료 선물이 나갑니다. 선물 2번 받는 거죠. 워크지도 받고 인증 자료도 받고, 그러면서 같이 댓글 달고 또 함께 공부하고요. 유아 시작하고요. 10월달 초등도 시작합니다. 계속 같이 해봐요. 감사합니다.